네, 자, 시장의 이슈 점검을 해보고 또 포트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은 이제 장기 포트를 점검해보는 날입니다. 확실히 이 시장의 상승 쪽에 베팅을 하셔서 그런지 장기 포트 종목들 수익률이 월등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포트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네. 뭐 운이죠. 그냥 운 좋게 그냥 여러분께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전 종목을 한번 빠르게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11월 말에 한번 체크 한번 하고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예. 빠르게 한번 보죠.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각각 수익률 80%,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80.47, 51.61입니다. 추세 좋고요. 굳이 지금 중간에 꺾을 필요 없으니까 지속 홀딩 의견 드리고요.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 기준 33.99% 계속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DB하이텍 지난주 금요일 기준 30.25% 계속 가져가고요. 신일전자 4.48%인데 아직 추가 상승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고요. ICD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67% 손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지션은 유지하되 이번 3분기 실적 저렇게 만들어 놓고도 주가가 못 올리는 거 보면은 네. 일단 제가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당장은 어렵지만 제가 12월 늦어도 이제 1월 안에 ICD를 직접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다녀와서. IC 차트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 차트고요. ICD는 제가 일단 다녀와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SK바이오팜 지난주 상승 추세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도 수익권 좀 넘어가셨다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아직 제가 소개해드린 금액대 기준으로는 손실입니다. 0.53% 정도 손실이고요. 지금 그러면 굳이 우리가 매도할 필요가 없겠죠. 지속 올리는 의견 드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거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23.37% 수익 중인데 예. 오늘도 지금 9.2%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30%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이슈 이후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굳이 꺾을 필요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바이오 그 트로이카 말씀드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설명드렸잖아요.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서 수익률을 당분간 누려보시라는 의견 드리고요. 제가 네. 중간중간에 특이사항 있으면 바로 설명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9.9% 수익 중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신규 그리고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일단 제가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말씀드렸는데 매수를 못하신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들어가실 때까지는 타이밍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신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최소 3번에서 5번 정도 나눠서 추가로 이제 신규 매수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정이 있어도 괜찮은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좀 기다리셨다가 이번 주 정도에 1차 매수 들어가시고요. 그 이후에 제가 차례로 순서대로 신규 추가 매수 의견을 조금씩 드릴 테니까 그때 의견 받으셔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접근하실 분들은 철저히 분할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장기 포트 점검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데 모두 다 또 보유 의견 그리고 신규 접근 가능한 종목들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이슈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부터 이제 예고를 해주셨어요. 기관을 다시 한번 저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기관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할 얘기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 인트로로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들 쿼드러플 이칭될 때마다 포지션 분석해드리죠. 자,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각 주체별로 손익 포지션인데요. 1, 2, 3, 4, 5, 6, 7, 8, 9 있습니다. 1번 개인, 2번이 외국인이고요. 3번이 금융투자, 4번이 투신, 5번이 은행, 그리고 6번 기타금융, 보험, 연기금, 기타 법인 그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일단 굉장히 특이한 점은 1번입니다. 이번에 개인들이 차트가 우상향입니다. 손익 분기 포인트 보니까 360포인트고요. 이거를 선물옵션 시세표를 통해서 지수로 환산하면은 2687.73포인트가 나오는데 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거래소 지수가 2633.45죠. 아직은 손실 중인데 지수가 54포인트 정도가 더 올라가면은 다음 기준까지 뭐 버티다고 하면은 개인들이 오랜만에 만기일 기준으로 수익을 청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그냥 뭘 해도 다 수익입니다. 이미 수익 포지션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뭐 지수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무조건 외국인들은 수익 포지션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반해 3번 금융투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손실이죠. 제가 2분기 때부터 이 분석을 여러분께 해드렸는데 2분기 손실이었고 3분기 손실이었고 4분기도 아직 좀 한 2주 남긴 남았지만 여전히 손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기관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로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매도했죠. 3월 그쵸. 달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매도하고 이렇게 도와주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보시면 이제 주식 예탁금은 최대치인데도 불구하고 펀드 설정액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기관의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방금 보여드린 대로 선물옵션 파생 포지션에서 2분기, 4분기 그리고
3분기 그리고 이번 4분기까지 또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뭐 난다 긴다 하는 펀드 매니저, 특히 이제 ELS 트레이더 같은 사람들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재밌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더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증권사보다 그래도 손실이 적으니까 연봉을 올려달라 이러고 있는 게 좀 현실이다라고 손실 적으니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증권사는 2분기, 3분기 계속 호실적입니다. 실적이 왜 나왔을까요? 네.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 가지고 이제 실적이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로커리지 수익 그리고 이제 IP 대여 상장에 따른 주관사의 어떤 IB 부분 실적과 연결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달려들어 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나올 수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호실적은 우리 개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용매매 이자율은 왜 인하가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 이 부분은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기관들의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들은 그러면 연말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떤 장세를 좀 예견하고 앞으로 수급 포지션을 좀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네.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줄이기도 잘 못하고요. 어쨌든 너무 어려워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콘텐고 개념을 좀 쉽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콘텐고. 이제 네. 그래서 올 연말에 기관들이 어떤 투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관 총 이제 4가지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펀드 환매를 하면서 이제 설정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파생 포지션도 2분기, 3분기, 4분기 연속 수천억 대 손실이 확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ELS 트레이더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다고 연봉을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네 번째, 그나마 브로커리지와 대형 IPO로 호실적 잔치. 이게 지금 증권사 상황인데요. 네. 일단 증권사도 각 알 겁니다. 언제나 이제 브로커리지나 이런 대형 IPO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안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자꾸 펀드 환매를 하니까 증권사들은 서로 자기 증권사로 이전하면은 뭐 쿠폰 준다, 현금 준다 이런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증권사별로 스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뭐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다 해도 본질적인 부분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증권사에 계신 분들 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일명 펀드 매니저,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전략 그리고 개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심지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품들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하겠지만 네. 기술적으로 분명히 그들은 이제 수익을 만들어서 실적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시죠. 콘텐고와 백어디션에 대한 개념 설명인데요. 지금 처음 접하시는 개념이라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익혀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개념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설명 좀 시청 부탁드릴게요. 선물이란 일반적으로 이제 미래 일정 시점에 일정 가격으로 현물을 인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을 영어로 future price라고 하고요. 미래 가격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현물 가격을 spot price라고 합니다. 어떤 한 포인트의 가격이다라는 의미고요. 그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베이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제 현물보다 이제 선물의 가격이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현물을 미래 일정 시점까지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을 거라 보고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큰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은 콘텐고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반대 상황이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백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베이시스는 사실 이제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프로그램의 매매의 어떤 방향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프로그램 매매로 불리는 PR은 가격이 높은 쪽을 일단 팝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쪽을 일단 팔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쪽을 매수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일반적으로 확대가 되면은 선물 가격이 고평가가 되고 현물이 저평가가 된 것으로 PR이 판단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현물 가격, 즉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반대로 베이시스가 축소되면은 현물이 고평가, 그리고 선물이 저평가해서 PR은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해서 앞으로 이제 현물 가격, 즉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이론을 모르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뭐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말로만 들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콘텐고 상황,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황을 기관들도 바라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콘텐고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 것 같아요. 짧게 좀 축약해서 정리해 네, 맞습니다. 주시죠. 네. 일단 뭐 정확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종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각 증권사별의 차익 거래자들이 있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일단 기회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이미지 한번 보시죠. 본 이미지는 2018년도 12월 달 쿼드러플 위칭데이인 12월 13일 이후의 베이시스 흐름인데요. 만기일 이후에 바로 콘텐고 상태 들어갔다가 다시 백어데이션 들어갔다 결국 마지막 날 콘텐고 마감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미지 한번 보실게요.
본인 이미지는 2019년도 12월 달인 쿼드러플 위친데이 이후에 베이시스 흐름인데요. 보시면 계속 베이시스가 음액값인 백워데이션이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바로 콘탱고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최근 흐름까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최근인데 9월 달 만기일 끝나고 나서 10월 달에는 변동성이 크다가 11월 달에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거의 보합권 근처로 오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중간에는 많이 백어데이션을 만들어지지만 연말로 가면 어차피 이제 이게 콘탱고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콘탱고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은 선물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지만 이제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게 보일 겁니다. 이미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월 달 정도 이제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고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기관도 매수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금융 투자가요. 그리고 외국인도 환차익 때문에 매수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도 많은 현금 자금 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서로 이제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고 대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오는 그 산타랠리 여러분들이 즐기시면서 편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우려스러운데 연말로 갈수록 콘탱고 상황에서 기관 매수세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상승에 여전히 베팅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